5번째는 모임에서 어떤 처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임에서의 처신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모습과 단둘이서 있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둘이 있을 때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 보이지만 단체로 있을 땐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말을 지어내는 사람인지, 모임의 화합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인지, 모임의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인지를 굉장히 많이 봐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잘 관찰해야 되는데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은 나에게 안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모임에서 화합을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가족 내에 들어왔어도 갈등이 생기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화합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관계 맺는 선택을 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대하면서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기대고 정서적으로 의지를 하는 사람들은요, 연인 혹은 부부간의 관계에서도요, 이 의지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부부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독립적인 공간, 그리고 독립적인 생각, 독립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독립적인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경제 공동체로서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한쪽한테 경제적으로 의지하려고 처음부터 한다거나, 너무 한쪽에게 정신적으로 의지를 하려고 한다거나, 너무 한쪽에게 엄마의 역할을 강조해서 밥이라든지 살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의지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한 명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6번째는 이 사람의 쇼핑 패턴을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소비를 할 때 어떤 소비를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 조절력이나 충동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소모적인 쇼핑인지 가치 투자의 쇼핑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이 쇼핑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무조건 비싼 것만 산다고 해서 김치녀가 아니에요. 소비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 뿐이에요. 비싼 것을 사되 오래 사용한 사람이 있고요. 싼 것을 사되 짧게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싼 것을 사서 오래 입을 수는 없거든요. 이 재질의 품질의 차이 때문에. 비싼 것을 많이 사는 것은 사치라고 볼 수 있지만 비싼 것을 하나를 사서 오래 입는 건 사치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사람의 쇼핑을 하는 그 기준, 지출을 하는 그 기준을 보시면 이 사람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을 하더라도 비싼 것을 사서 오래 쓸 것이냐, 그럼 비싼 거 사서 오래 쓰는 사람들은요, 그걸 굉장히 아껴서 사용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싼 걸 사서 막 입고 빨리빨리 이것을 교체를 하는 스타일이라면 굉장히 막 사용하는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뭐가 낫고 뭐가 나쁘다, 이런 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번째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현명하다고 해도 실수를 안 하지 않아요.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현명한 사람은 실수를 했다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실수를 하고 나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과를 할 줄 아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실수를 해도요, 자존심 때문에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과를 하는 모습에서 더 신뢰감이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실수를 발뺌을 하고 변명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한 실수를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되게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8번째입니다. 자기한테 투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보셔야 돼요. 자기한테 투자를 하는 방법도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외모, 성형, 옷, 가방같이 외적인 면에만 투자를 하는 사람, 외적인 면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외적인 면에만 투자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학습이나 성장이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사람들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대학원을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원 가지 말라고 한다. 이 사람은요, 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비를 하더라도요, 그냥 소비성 투자가 아니라 투자성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연인한테 쓰는 거나 남편한테 쓰는 것에도 같이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대학원을 가야 된다면 직장에서 돈을 못 벌더라도 대학원을 가라고 하고 그 대학원을 통해서 더 좋은 성장을 하라고 응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너가 돈을 벌지 못할 때 내가 돈을 벌어서 너를 키워줄 테니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좋은 데를 가면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을 준비할게, 나를 도와다오, 이렇게 서로 밀거니 땡기거니 하는 이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 이제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도와줄래? 그러면 나랑 놀지 못하잖아, 나 외롭단 말이야, 이러면서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참 애를 키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9번째입니다. 실패했을 때를 보셔야 돼요. 오래 사귀다 보면 이직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코로나와 같은 일 때문에 실직을 하거나 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좌절의 순간에 옆에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떠난다거나 실직이나 휴직, 이직이 실패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짜증을 내거나 무시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좌절을 했을 때는 겪어서 보듬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격려를 해주거나 칭찬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성장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현명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 올바른 처신,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은요, 참 생각이 깊다라는 걸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상황을 통해서 현명한 사람들을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